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도 못 외워서 대건이, 대연이, 건대, 연대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걸 공부하지? 그 다음 그렇게 외울 때 위험한 게 뭐냐면 건폐율을 건대 또는 대건이 이렇게 외우거든요. 용적률이 연대 또는 대연이라고 외우는데 대지 면적의 연면적이다 라고 내주면 고마운데 건축 연면적으로 내면 어떡하려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편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차지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의 비율이라고 그러면 바라고 써야 되겠지.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다르다고. 그럼 볼까요? 모든 건축물은 건축 면적은 하나만 나오지만 바닥 면적은 층별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몇 개? 3개가 돼야 돼요. 바닥 면적은 다 다르잖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제일 넓은 부분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지상 1층, 야가. 그래서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건폐율. 건축 면적의 땅을 덮는다 그 얘기는. 다 건대니 대건이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용적이란 말 나왔죠. 용적이란 말은 담을 용자에다가 퇴적을 한다. 위로 켜켜이 쌓는다는 개념이에요. 적, 위로 벽돌을 쌓는다. 조적조 건물이다.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지은 건물이다. 그러면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물의 연 면적인데 만약에 대연이 연대할 때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대가리 따서 외웠을 때 또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건축물의 연면 전체 용량 연면적이 대지 몇 배냐 이게 용적률이. 따라서 건폐율은 평면적 크기만을 규제한다고. 건폐율이 20%라는 얘기. 건폐율이 40%라는 얘기. 건폐율이 80%. 건폐율이 아무리 높아도 90% 넘을 수가 없어요. 옆으로 평면적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적 크기가 아니고. 입체적 크기는 용적률이에요. 물론 자 100제곱미터에 50짜리 2층으로 지었다.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가 100이고 연면적도 얼마? 100.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냐? 100%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해줘야 100분율로 나오니까. 용적률이 자 4층으로 지었어요. 똑같은 땅에 200%잖아요. 그죠? 200% 2배란 얘기예요. 100, 100, 200. 그렇죠? 용적률이 얘는 500%, 5배, 대지의 5배만큼. 결론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는 올라가는 이게 입체적 규모의 제한이다. 이런 걸 개론해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개론해서. 그래서 용적률은 입체적 전체 용량의 개념이고 그 용적률 적용할 때는 꼭 주의할 점은 지하층은 제외하고. 자, 예를 들어 4층으로 지었는데 지하 2층을 더 지었어. 그럼 지하층 2개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빼야 된다니. 또 지하층도 빼지만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얘도 뺍니다. 그 두 가지는 자주 나옵니다. 그림에서도 그렇고.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 한 개층 전부를. 그러면 걔는 용적률, 바닥 면적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 우리 배웠죠? 지하층이라 하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고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그래서 지하층, 지하 1층이든 지하 2층이든 지하 3층이든 지하 3층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용적률 적용할 때는 걔들은 다 뺀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게 바로 예. 아까 용도적 할 때 다 외웠잖아요. 21개 다 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보면 전용주가 100, 150, 200, 250, 300,
500. 50, 50, 60, 60, 50, 준칠이 70. 9, 8, 8, 7. 1500, 1300, 1100, 900. 777, 300, 350, 400. 다 20%. 800, 100, 보생자. 도시 외지역은 다 20%, 80%인데 잘난 계획관리 지역만 40%,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폐율 용적률 다 합니다. 21개 용도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특례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저기 48페이지인데 건폐율 용적률이 특례라고 있죠. 그러면 21개 용도 지역별 용도 지역 종류, 개념, 건폐율, 용적률 외우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특례도 있네. 시험은 일반적 기준하고 특별한 기준 어디가 잘 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외우면 공법 한 80점 정도 깔끔하게. 지금은 여러분 세 사람 합쳐야 80점 나오잖아. 또 공법 80점 나오려면 이런 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뭐 그런 건 남의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우지 말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취락지구란 말 나왔죠? 취락지구. 요게 두 가지거든.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지구예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 지정하니까 얘는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란 놈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할 때 지정을 해요. 그럼 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건폐율이 다 몇 프로? 20%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일부를 자연 취락지구를 딱 지정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건폐율 얼마까지? 60%까지 조례로 허용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농림지역에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다가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면 20%가 아니고 60%까지 허용이 가능한. 땅값 뛸까요? 떨어질까요? 대박이죠. 60%면 일반 주거지역급이에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녹지 다 20이잖아요. 관리농림 자연환경 다 20인데 거기다가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순간 건폐율은 얼마까지? 60%까지 지을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 좋아져요. 따라서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기존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을 완화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강화하지만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만든 게 용도 지구라고. 따라서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은 기존 20%가 아니고 얼마까지? 6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저거 하고 개발진흥지구는 두 개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란 게 있어요. 주산, 관복이 턱 이따 배울 텐데 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도시지역 외란 말 나왔죠. 도시지역 외 지역은 다 건폐율 몇 프로? 20%.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말 그대로 개발을 진흥하잖아요. 건폐율은 40%까지 해도 됩니다. 좋아지겠죠.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되면 건폐율은 얼마? 40%. 그런데 도시 외 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40이잖아요. 여기다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취락지구처럼 얼마까지? 60%까지 돼요.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자연 녹지지역이면 건폐율이 20%잖아요. 국토법이 기본 베이스니까.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10% 더 줘서 30%까지 허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저 두 놈은 개발진흥지역하고 취락지구는 조금 신경 써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보면 48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에 첫 번째 박스에 취락지구 몇 프로까지? 60%. 자,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면 20이 아니고 40까지. 계획관리지역에다 지정했을 때는 60%까지. 자연녹지에다 묶이면 10% 더 줘서 30%까지 개발진흥지구 안에 건폐율을 따로 정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앞으로 이제 반복할 때 제가 외워야 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외울 거랍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일단 이게 있구나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도 보면 저 밑에 두 번째 박스부터 용적률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용적률도 박스 안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얼마까지 허용한다고? 100%. 원래 80%거든요. 100%까지. 따라서 보세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건폐율이 몇 프로? 용적률이 몇 프로? 아니 개발진흥지구를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하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조례로 허용이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급 때 뿌린다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할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가 제대로 하려면 개발진흥지구 얘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